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실력의 역할입니다. 웹소설도 당연히 실력이 있죠. 근데 웹소설 실력은 이게 되게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도 당연히 실력이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진짜 다른 좀 창작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웹소설에서의 실력은 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있고 잘 쓴다. 이런 작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필력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필력도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필력을 포함해서 실력. 그래서 솔직히 좀 어느 정도 필력에 가깝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작가의 필력이 뛰어나다, 실력이 뛰어나다, 잘 쓴다 라고 하는 작가들의 되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게 시장의 참 신기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웹소설 시장의 참 신기한 특징이죠. 뭐냐?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력이 좋음 이꼴 매출이 잘 나온다. 이거가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실력이 좋음 하면은 이꼴 매출이 잘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실력이 좋다고 말하는 건 고점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해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웹소설에서의 진짜 실력은 사실 고점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웹소설에서의 실력은 고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고점, 흔히 말하는 매출 대박작 이런 거는 이게 어떤 게 진짜 좀 잔인하냐면 실력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때 시장의 흐름, 독자의 니즈, 그 다음에 이제 필력, 뭐 온갖 것들이, 그 다음에 뭐 니즈, 필력, 그 다음에 운, 뭐 이런 게 정말 많이 따라줘요. 정말 많이 따라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실력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웹소설에서의 이거는 실력만으로는 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재 선정에 따라서 사실 매출 차가 좀 크게 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재 선정도 실력인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여튼 어쨌든 이제 여기서의 흔히 말하는 웹소설에서의 실력은 뭐냐? 중요한 건 저점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소설에서의 실력이 높다, 실력이 뛰어나다의 이 기저가 되는 거는 생각한 것보다 저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왜냐면 고점을 높이는 건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진짜 이게 압도적인 실력이 있으면 돼. 압도적인 실력이 있으면 돼.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미쳐버린, 그 누구도 인정할 만한 재능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보기도 했고 굉장히 드물고, 그런 경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아. 왜냐면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같은 작가가 써도 성적 편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같은 작가가 비슷한 스타일로 글을 써도 성적 편차가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분명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글쓰는 기계 작가님이라던가 아니면 저만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사리가 작가님이라던가 뭔가 글을 많이 쓰시는 작가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적 편차가 진짜 커요, 작품마다. 이거는 글을 좀 장기적으로 오래 써온 작가님이면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성작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다 히트를 친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냥 고점을 높여가는 건 정말 어렵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저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이라고 흔히 말하는 웹소설에서 말하는 저점이 어떤 의미에서 딱 나오냐면은 이거죠. 이 장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소재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팔리겠어요. 이걸 어느 정도는 팔리겠어요. 이게 실력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이게 이 장르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소재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 소재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 이 전개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거를 어느 정도는 팔리겠어요. 이게 실력이야.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위에 것보다 아래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소재 너무 무난하지 않나?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흔하잖아. 너무 흔한데 어느 정도는 팔리겠어요. 이걸 막 잘 되진 않아. 미친듯이 히트를 치진 않아. 근데 팔려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독자라는 엄청나게 넓은 풀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써줄 사람 어느 정도는 가져갈 만한 거야. 한 게 있는 거야. 그 작가의 소재 선정이나 아니면은 뭐 장르 선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유니크한 뭔가가 있는 거야. 그 사람만의 내가 알던 그 독자들이 내가 잘하는 그 국밥을 찾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자주 가는 뭐냐면 이 국밥이 그냥 뭐 이 세상의 트렌드를 바꿔버릴 만큼 뭐 세상에서 너무 맛있음 막 세계 최고일 만큼 이렇게 막 최고 막 그런 미슐랭 3스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던 맛에 먹을만한 거야. 그냥 먹을만한 소설을 잘 써. 이거가 좀 저는 웹소설의 되게 큰 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되게 왜냐면 이게 이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면 당신이 실수를 해, 그러니까 실패를 겪는다고 했을 때 웹소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실패를 해도 그러니까 매출이 전작보다 떨어지거나 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도 돈을 벌거든요. 웹소설은 실패를 해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실패를 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월에 실패를 했어. 내 기대가 안 됐어. 월에 그래도 실패를 해서 이제 내 기대는 월 500이었는데 이제 월에 한 200 정도 벌어요. 200에서 250 정도 벌어. 이러면 그래도 좀 내 기대감에 미치진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월에 5만 원을 벌어. 그러면 좆된 거야. 그러면은 진짜 좆된 거거든요. 그러면 숨만 쉬어도 돈이 깎여 나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엄청나게 핵심인 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웹소설은 유료화를 하는 순간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완결을 낸다고 해도 기본 1년은 날아가요. 1년 가까이는 날아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점을 높이는 순간 실력이 쌓여서 저점이 높아진 순간 작가로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커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번 실수를 했어, 뭐가 잘 안 맞았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순간 작가로서 롱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바로 이 밑받침에 있는 것이 실력이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작가의 성적은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일자로 올라가는 게 어딨어? 일자로 올라가는 게 어딨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여기에 막 걸리는 이렇게 소설을 써면서 간다고 치더라도 이 밑바닥이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할만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돼도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이잖아. 이렇게 되고 있지. 이렇게 돼도 생각보다 할만해요. 왜냐면 이제 이 전작이 벌어다주는 소설들의 그 수익이 있잖아요. 이 전작이 벌어주는 소설들의 수익이 쌓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도 할만한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들어. 이건 힘들거든. 이건 힘들어. 이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힘들어. 이건 쉽지 않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힘들어요. 어떻게 하겠냐. 근데 솔직히 우하양 하는 것도 괜찮다 하면 하기는 그렇잖아. 말이 안 되죠. 우하양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의 저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 우하향하더라도 저점이 높으면 버틸만해요. 할만합니다. 이 저점을 어딘가에 두는지가 되게 중요해. 이 저점의 방점을 이제 내가 기준으로 삼겠죠. 나만의 기준이 있겠지. 저점이란 게 나만의 기준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월 50이 될 수 있고 월 100이 될 수 있고 월 200이 될 수 있고 월 200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 500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러죠. 500이 될 수 있고 월 1000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자기의 저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껴지는 감성이 좀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좀 직장인들의 평균 소득보다는 살짝 높게가 좀 대부분의 일반적인 저점으로 잡히죠. 아무리 그래 좀 생각해도 뭔가 나는 10만원만 받아도 괜찮아, 나는 5만원만 받아도 벌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의 평균 소득보다 살짝 높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좀 저점으로 잡히죠. 왜냐면은 이제 너무 좀 우리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라던가 안정성이라던가가 이제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있어야 좀 더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튼 이제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계속 써가실 때 이 고점을 뚫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나의 고점을 뚫는 거를 더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생각보다 이제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점을 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뭐 어떤 과정이니까 전작 수익을 플러스해서 건 어쩌건 나의 저점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 있어. 뭐냐면 이 고점을 뚫을 생각에 매몰돼서 고점이 안 뚫리면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써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면은 저점이 낮아져요. 왜냐면은 당연하잖아요. 어떤 작가가 보통 어떤 A라는 작가는 1년에 2년에 한 작품을 씁니다. 한 작품을 써요. 그 다음에 B라는 작가는 이제 4년에 한 작품을 써요. 왜냐면 이제 나의 고뇌하는 시기가 1년이 들어가. 맞아. 3년이라고 치자. 3년이라고 했을 때 고뇌하는 시기가 1년이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B보다는 A가 더 난이도가 낮죠. 그래서 사실 좀 잔인한 얘기인데, 이 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쭉쭉쭉쭉쭉 쓸만한 그런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고뇌하는 시가 1년이면 괜찮아. 이제 이 C, D 쪽으로 가. 뒤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연재는 1년 정도 하고 완결 냈어. 그 다음에 고민이 2년이 들어가. 그 다음에 준비가 1년이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고점을 못 뚫으면은 저점이 작살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가는 고점이 안 높으면 저점이 그냥 처참해져요. 결국에는 시간 대비 돈이잖아. 시간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스타일이 되게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나 대박났어. 야, 나 대박났어. 나 이 작품으로 5억 벌었어. 근데 이게 이것저것 해서 한 10년 걸렸어. 그러면 5억을 번 게 5천만 원을 번 거잖아. 연 5천만 원을 번 거지. 잘 번 거야. 이래도 연 5천만 원을 벌었어. 근데 옆에는 그냥 연 한 7천만 원씩 10년을 벌었어. 그러면 얘가 더 높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막 미친 그 원기옥을 모아서 대박을 치는 것보다 정말 꾸준히 쓰고 이 꾸준히 저점을 올려가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맹점이 있죠. 가장 중요한 맹점. 꾸준히 쓰는 사람이 심지어 고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웹소설은 안 쓰면 실력이 퇴화하기 때문에 꾸준히 쓰는 사람이 심지어 저점도 높은데 고점도 높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내가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쓰는 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고민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긴 합니다. 다만 너무 내 자신, 네 최고점을 뚫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의 저점을 높이는 걸로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사실 작가로서 롱런을 하는데 내 저점을 높여볼 방법을 찾는 게 작가의 이제 수명으로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